안녕하세요. 토지병장입니다. 토지 투자 언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 셀프 스타디, 토지 투자 언어 있죠? 요 언어 시간입니다. 셀프 스타디. 그래서 쭉 나와 있는데,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디를 하냐면, 이 공작무 했고, 그 다음 용도병 했고, 그 다음에 이 7번. 대지, 부지, 획지, 필지. 요거에 대한 구분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요 대지, 부지, 회지, 획지, 필지. 이것도 실질적으로 은근히 또 헷갈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한번 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요거 보고요. 그 다음에 건축법 용어는 다음 시간 하도록 하고, 일단 대지, 부지, 획지, 필지. 이것을 먼저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면 나오죠? 쭉 나오고, 그 다음 이제 토지 실무 기초, 대지, 부지, 획지, 필지 구분하시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먼저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실무 기초, 건축법상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왜 토지 실무에 웬 건축법? 하지만 토지 위에 건축을 하시는 거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 있기 때문에, 건축을 모르면 뜬구름 잡기식의 토지 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거를 알려면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막상 그렇게 해야 맞고요. 이렇게 있고요. 최소한 내 땅에 유용 원칙에 따른 유형의 그림, 건축물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 땅에 무슨 건축물이 들어오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게 투자한다는 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길목 투자로 인한 집가 상승의 개발 호재로 인한 투자도 있지만 절세와 장기 투자가 아닌 황금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스킬 중 하나가 바로 건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창고 내 땅이 창고가 되는지 아니면 주유소가 되는지 아니면 근생시설이 되는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이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면 건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건축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업하더라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하겠습니다. 자주 보는 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작합니다. 건축법상의 정의입니다. 건축법 2조에 보면은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몇 개만 발췌를 했습니다. 2020년에 4월 7일 날그 최신 겁니다. 대지, 대지죠. 이게 집터대입니다. 집터대, 대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말이 어렵죠. 공간정보법인데 예전에 따른 지적법입니다. 각 필지, 필지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이 1-1번지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2번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2번지 1-1번지에 500평방부터 2-2번지에 2번지에 600평방부터 그런 이 주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필지입니다. 필지. 그래서 대지라는 것은 이거에 따라서 각 필지로 나눈 토지. 그러니까 대지가 뭡니까? 필지가 여러 개 있으면 나름 이게 대지인데 필지 여러 개 나눠지는 거. 그게 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만 대통령을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두 개, 네 개죠. 둘 이상 네 개 되잖아요. 이 필지를 하나의 필지를 하거나, 아니면 하나 이상의 필지 일부를, 이 필지가 너무 커서 일부를 하나의 대지를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죠. 좀 이따가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이, 이게 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건축물. 이게 실무에서는 굉장히 실전 투자에서는 중요합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건축물은 공작물하고 구분이 확실히 돼야 돼요. 공작물하고는 건축물 대장은 있어도 공작물 대장은 없지 않습니까? 물론 관리 대장은 있습니다. 지자체에 가면 있겠죠. 그래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이 개념을 정확하죠. 지붕, 과는 엔드죠. 그 다음 기둥 또는 벽. 항상 여기 보니까 뭐는 있어야 되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기둥과 벽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그게 건축물입니다. 지붕이 없다면 뭡니까? 건축물이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면 지붕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이 설치하는 사무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고 여기 그러니까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작물 있잖아요. 설치한 사무소 그 얘기 뭡니까? 좀 규모가 크고 안정상의 어떤
그 위험이 있다. 그런 거는 따로 건축물로 보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무소라든지 공원장이라든지 점포라든지 차고라든지 창고, 이 공장을 설치하는, 그래서 공장을 설치하는 그 밖에 정하는 걸 정한다. 건축물의 개념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생서 이렇게 구분해서 묶어서 분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건축 설비는 읽어보면 되겠죠. 뭐 건축물 설치하는 전기, 전화 설비, 정보통신 설비, 홈 네트워크 설비, 가스, 급수, 배수, 뭐 환기, 난방 이런 게 전체가 건축 설비라고 하죠. 설비가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5번에 나오네요. 5번이 지하층이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하층이라는 것은 뒤에 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먼저 개념부터 보는 겁니다. 지표면, 지표가 뭡니까? 땅 1층에 있지 않습니까? 1층 아래에 있으면서 지표면 1층 이 아래에 있으면서 이 여기서 바닥에서부터 지표면까지 여기까지 높이죠. 이 높이가 해당 층 높이에 여기 해당 층 이게 만약에 4m다. 그렇죠? 그러면 해당 층 높이 2분의 1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4m 중에서도 2m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라고요? 그건 지하층이다 얘기입니다. 2m가 안 넘어가면 그건 지하층이 아니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 실무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거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실 개념 이렇게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주요 구조부는 내력벽 그렇죠? 내력벽 뭐가 있습니까? 기둥, 바닥, 보 이런 것들이 주요 구조부입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제외한다 알겠습니다. 또 중요한 게 또 나왔죠. 건축입니다. 조금 전에는 건축물이었는데 이번엔 건축입니다. 건축물을 그렇죠? 건축물을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 요게 이제 건축입니다. 예,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거에서 좀 별도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신축도 건축이고요. 증축도 건축이고, 개축도 건축이고, 재축, 이전하는 것도 전부 건축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때로는 뭡니까? 신고가 있고, 허가가 당연히 있겠죠.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신규로 나온 것이 결합건축이에요. 결합건축이란 뭐냐니까 그 용적률이 원래 하나하나 여기가 만약에 그 이쪽이 뭐 이게 뭐 관리적이다, 계획관리이다, 뭐 이쪽은 주거적이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하나하나 대지 이게 대지고 대지잖아요. 지금 건물 지을 때 이렇게 건물 지을 때 대지마다 적용하지 않고 두 개 이상의 대지를 대상으로 두 개죠. 통합해서 건축할 때 하는 건축물을 결합 건축이다. 이것도 서류 나와 있기 때문에 결합 건축, 맞벽 건축, 그다음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실전은 그 투자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물, 건축, 결합 건축 요 내용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 대수선은 말 그대로 건축 기둥, 고, 내력벽, 주계단 큰 거를 고치는 거. 그래서 수선 변경하거나 뭐 증설하는 것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리모델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대수선하거나 일부를 증축,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리모델링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 기본적 용어가 나왔고요. 다음 용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여기까지 리모델링까지 나왔죠.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꼭 알아야 할 부분만 정리합니다. 나머지는 글자 그대로 보시면 된다. 얘기죠. 먼저 대지입니다. 여기서 한자 대는 집터대예요. 이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대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그러니까 집터. 그 대지라는 것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이다. 대지에 이렇게 대지가 있으면 건축 행위가 있죠.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나왔냐면 대지, 그래도 필지, 부지, 나대지, 획지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처음 접하신 분들은 또 더더욱 헷갈리겠죠. 그래도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지목이랑 대지양은 다 알고 있죠. 뭐 창고, 공장, 주차장, 뭐 주유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돈 되는 건 대지라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대는 이 지목대는 지목이 돼. 근데 영구적으로 건축물을 짓거나 그 다음에 택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영구적으로 건축과 준비가 되어 있는 땅을 말합니다. 건축물이 있거나 지목이 되라는 것은 건축과 준비가 되어 있는 땅.
이게 특수 사업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대지존 사업이라든지 통해서 건축가 준비가 되는 땅을 말합니다. 알겠죠? 그 대지는 뭡니까?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이고 직목 변경을 통해서 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을 한 거죠. 대는 뭐 나중에 철거 멸실을 하더라도 일단 건축을 한 겁니다. 대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지는 구조물의 지방이 되는 그러니까 될 예정인 토지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그러니까 토지, 어떤 될 예정인 토지, 건축물이 예정되어 있지 않는 땅은 나대지와는 다르죠. 그러니까 예정이 안 되고 그냥 묵혀있는 땅을 나대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도 많이 나오죠. 이거 개발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세금 당연히 나오죠. 즉, 땅에 건축 목적이 없으면 부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부지라는 것은 건축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LH 등에서 조성해서 공동주택으로 분양하는 것을 아파트 부지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거를 뭐 아파트 대지라고 하든지 나대지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아파트 부지라는 거죠. 지목의 대인 토지 역시 나대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대지는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도 무허 건축물이 있거나 임시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부속 토지가 있거나 토가한 토지라든지 이런 게인 경우는 뭐 있는 토지라도 또 뭐 이렇게 된 건 나대지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허가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필지를 보겠습니다. 필지. 필지는 흔히 얘기한 지본. 앞서 얘기했죠. 지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상에 그러니까 이 토지대장이라든지 임야대장이라든지 토계서라든지 서류상의 등록 단위를 말합니다. 토지의 최소 단위. 그렇죠? 효율적으로 가하기 위해서 필지를 준비합니다. 획지도 있습니다. 획지는 대규모 건축 계획에 있어서 계획 단위로 구분하는 개념. 그러니까 범위를 따라서 큰 의미가 된 거죠. 그러니까 대규모 건축 계획에서 일획지, 획지 구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상업지 구분하고 획지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그 2-1구역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듯이 획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 그림이 찾아보니까 이 그림 잘 나와 있더라고요. 땅의 일반적인 명칭, 토지, 건축 목적의 유무를 초월한 가장 일반적인 땅의 법적 명칭, 토지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법 규정, 법에 있는 것. 그래서 규정하는 명칭은 건축과 관계 있는 땅은 부지, 건축 목적이 있는 땅, 아파트 부지, 상업 부지, 공장 부지 있죠. 대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에요. 이렇게 건축과 관계 있는 땅이죠. 그러니까 부지하고 대지는 건축하고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토지와 관련 있는 것은 필지, 토지 관리를 위해서 숫자로 수 집어넣어 표시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를 필지라고 합니다. 지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지의 등록 단위죠. 그다음 건축 계획을 위한 명칭 계획입니다. 그 획지, 그러니까 건축 목적의 의무와 무관하여 뭐 한 개 이상의 필지로 구성되는 동질성 있는 계획 단위의 토지 경계 그 영역. 획지는 뭐 아파트 획지, 뭐 공장 크게 구분하는 그 획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지, 대지, 나대지, 필지, 뭐 대, 획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신문이라든지 언론사에 나오는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축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건축물하고 그 건축의 차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입니다. 실무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이제 토지 관련시나 그 디벨로퍼 같은 얘기 따라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더라고요. 이렇게 있죠. 지붕과 여기 오타 났네요. 기둥이죠. 기둥, 그렇죠? 기둥.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따른 시설물 이렇게 있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건축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축, 증축, 개축, 재축이죠. 뭐 앞글자를 따서 신증, 개재이 이렇게 외우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험 보신 분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신증, 개재이가 건축입니다. 건축하고 이건 있죠. 그래서 건축물이란 건 이거고 건축은 이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개축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별도의 다음 시간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림을 보면서 이해해야 편할 것 같으네요.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층 개념 보겠습니다. 지하층 이것도 중요하죠.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지하층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상 1층에서 지표면이죠. 지표면이 여기라고 치면 지표면 높게 지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표면에서 지표면이 1층하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표면 있죠. 이 바닥에서 지하층 지표면에서 이거 차지한 층고잖아요. 지하층까지. 요게 이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지하층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제가 볼 때 왜 중요하냐면 전면에 노출되어 있어도
후면에 지하층 역할을 하면은 이게 지하철 될 수 있습니다. 지하층. 전면은 앞에서 봤던 1층이에요. 근데 주변에 보니까 지하층 역할을 한다고 하면은 지하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건물 참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요. 그림을 또 더 좋은 그림을 찾다 보니까 또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냐면 요게 뭐 이 나의 부동산 일기라는 블로그에서 가져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써있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거 가져올 때는 참 고맙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지하층의 정의 보면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에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래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층과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 참 그림 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실전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용적률에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게 뭐 실전에서 연구반에 더 자세히 하겠지만 일단 기사를 통해서 먼저 보도록 할게요. 기사에서도 잘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십니다. 여기 요 내용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시장 경제인데 여기 보니까 크게 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잘 안 나와. 이렇게 뭐 현관은 1층인데 한번 안 나와 있는 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밖은 3층. 롯데건설 경사면 환영 주택 6개. 그래서 캐슬하우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실제 지상이 여기라는 거죠. 자, 이거 1층인데 요건 지하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 단독주택 같은 1층 세대 특화 상품을 겠다. 그래서 선호도가 낮은 1층 세대를 위한 특화 상품이고 우리가 1층이 3층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슬하우스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 그래서 지하 공간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가 되었으니까 패밀리형 이렇게 한다든지, 그죠? 지하 2층, 1층죠. 요게 1층죠. 그 다음에 액티브 시니어형 뭐 이렇게 한다든지 임대 수익형 이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니어형 있고요. 이 상품은 뭐 안전장치를 있다든지 이렇게 공급 예제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지하층으로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면전과 글씨가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면은 연면전과 용적률에 산입되지 않는 공간을 뭐라고 한다? 짜투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있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세하게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거는 어떤 내용이다? 지하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개발할 수도 있는 땅이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있겠죠? 이렇게 이동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건축법상의 용어가 상기에 되는데 그걸 다음을 기약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보시면 될 것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패밀리형, 액티브 시니어형, 임대 수익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요게 한 번 더 클릭해서 전체를 한번 볼 수 있게끔 하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있겠죠? 요게 이제 잘려 있더라고요. 화면이 잘렸는데 이동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동하니까 보이네요. 롯데건설 캐슬하우스 있죠? 이렇게 신개념 주택이 등장했다. 그래서 특화 상품을 개발했다. 트리플 캐슬하우스다. 1층 세대를 특한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롯데건설이 준비를 했네요. 그 분양 여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단차만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지하 데크창을 생활을 위한 전용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 데크층을 위한 전면이 외부에 노출되지만 사용되지 않는 지하 공간을 말한다. 그러니까 짜투리 공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넣어서 이렇게 있다. 그 패밀리형, 시니어형 나오죠?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뭐 이렇게 보면은 지하층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예. 이상으로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용어를 가지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